술, 담배 많이 하고 안 좋은 것만 먹고 요것이 암의 원인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현대약은 뭐냐면 고혈압 약 먹으면 고혈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약으로 강제로 혈압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유전자 있는 모든 사람이 암 환자나 당뇨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암 환자는 어떤 식재료가 좋으느냐, 반드시 동물성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거 암 환자가 채식만 해야지 고기 먹으면 안 돼. 이거는 환자 죽이는 거예요. 불고기는 발암물질이 되며 저는 뭘 거라느냐. 건강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초 암 전문병원을 시작한 암요양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암의 원인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의 집단이 다양하듯이 암 환자도 다양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암에 걸리는 거는 정말 저 사람이 술, 담배 많이 하고 안 좋은 것만 먹고 이래서 걸렸느냐, 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최근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은 70대쯤 되신 분인데 30년 이상을 정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분들이 젊을 때 고혈압, 심장병, 당뇨 이런 게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 하고 그때부터 정말 식이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병원에 오면 병이 있나를 검사하기 전에 건강한가를 먼저 검사해요.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들이 잘 돌아가냐 이걸 검사해 보면은 이 두 분이 70대인데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당신은 정말 억울하게도 나쁜 밭을 갖고 태어났다. 밭이 나빠서 30, 40대부터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 있었지만 그 위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암이 걸렸지만 지금도 정상생활 다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꾸로 좋은 밭을 갖고 태어났어. 나이가 60이 돼도 약 아무것도 안 먹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암에 걸려요. 그분은 뭐랄까. 밭은 좋았는데 밭에다가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지. 생활 습관이 나빴다. 그래서 암 환자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우리 몸을 가수원의 토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토양이 건강하면 알아서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가 나는데 토양이 오염됐어. 뭐 기름에 오염돼, 발암물질에 오염돼, 중금속에 오염이 되면 계속 거기서는 병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고혈압이란 열매, 당뇨란 열매, 암이란 열매가 나는데 현대학은 뭐냐면 근본적인 토양을 바꾸는 치료를 안 하고 결과물인 열매만 따주는 거예요. 고혈압 약 먹으면 고혈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약으로 강제로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약 10년 먹으면 고혈압이 완치되는 게 아니라 약을 늘려야 되고 다른 약까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병원 환자들을 보고 맨날 대학에서 하는 피검사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면 대학병원은 아다시피 혈액검사를 정말 조금 필요한 의료보험이 되는 의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대학병원에서 피 한 번 뽑으면 모든 검사 다 하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대학은 딱 필요한 검사 몇 가지만 해요. 암 환자분들이 항암하는 날 아침마다 피검사 하거든요. 그러면 암이 좋아졌나 나빠졌나 보고 모든 걸 보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항암을 할 수 있나 없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 토양을 바꾸는 그러면 알아서 병이 없어지는 그걸 위해서 일단 토양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적 검사를 하는데 그중에 뭘 하냐면은 활성산소라는 걸 검사해요. 활성산소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동차가 휘발유를 태워서 에너지를 내서 가니까 매연이 나오듯이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고 태워서 에너지를 내니까 거기서 매연이 나오겠죠. 그게 활성산소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으면 우리 몸이 다 녹슬고 병들고 염증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겠죠.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항산화 능력이다. 그래서 당신 몸이 항산화 능력은 얼마큼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암과 싸우려면 뭐예요? 면역력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면역력이 얼마큼 높은지 수치로 한번 따져보자. 왜냐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이 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몸에 산소 농도가 얼만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산소가 많을수록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를 잘 태워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은 정상세포들, 면역세포를 포함해서 얘들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염증이나 암이나 만성질환이 걸리겠죠. 그래서 산소가 얼만큼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암 환자들 체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체온 1도를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얘기야, 환자들이. 왜냐하면 체온이 1도가 낮아지면 면역이 30%가 준다 그래요.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체온을 높이는 노력을 많이 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혈액이 산성화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맛있고 쓰레기 같은 음식을 자꾸 먹으면 우리 몸은 산성화가 돼요. 이게 체액의 산도를 높여서 중성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내 몸에 바친 토양이 건강해야지 만성염증이고 암이고 안 걸리겠죠. 거꾸로 이것들이 나쁘면 암이 잘 걸리겠죠. 첫째, 활성산소가 얼마큼 나오는지.
둘째, 황산화능력은 얼마큼 되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큼 되는지, 내 몸에 산소는 얼마나 충분히 있는지, 체온은 얼마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암을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이 암에 취약하겠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유전이라는 것과 가족력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병은 유전되는 병이야, 유전병이야. 이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질병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가족력이라는 건 뭐냐면 유전병은 아니죠. 병이 걸렸을 때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복구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한다든지, 가족끼리 유전자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생활 습관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정말 깨끗한 음식, 소식하고 운동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자랐어. 그런 사람이 있냐면, 엄마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통닭 먹고 치매 가면서 텔레비 봐 누워서,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병을 공유한다 이런 건데, 사실은 유전되는 암은 전체에서 5% 정도, 그리고 한 30%, 40%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태어나서 생활을 잘못한 거야. 나쁜 음식 먹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오염된 공기 마시고 이래서 생활 습관. 나머지 한 5, 60%는 뭐냐면 뜬금없이 돌연변이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족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암마다 다르겠죠. 발병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또 어떤 암이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정도 암이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족력이 사실은 대사증후군에 비하면 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유방암이고 아버지가 폐암이야. 자식들이 암에 걸릴 확률은 평균적으로 10%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유전적 경향이 강한 암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이런 것들인데, 그 암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학병원에 암센터에 가보세요. 가보면은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데는 반 이상이 체격이 좋은 사람, 비만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문진해 보면 이미 한 60 된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서 뭐라도 약을 먹고 있어. 아니면 젊은 사람은 자기는 안 먹어도 가족력을 뒤져보면 아버지나 이모나 고모가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전적 경향이 높은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가족과 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암이 같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일찍부터 건강검진을 꼭 하셔야 되고, 유전자를 바꿀 수 없으니까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이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래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 유전자가 암에 걸리는 유전자, 유방암에 걸리는 유전자, 당뇨에 걸리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유전자 있는 모든 사람이 암 환자나 당뇨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를 스위치를 꺼주면 되잖아요. 그 스위치를 꺼주는 게 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항산화 능력이 많은 음식, 면역력이 많은 음식, 이런 걸 먹으면 내 몸은 점점 좋아질 거고,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 내 피는, 내 토양은 점점 오염되겠죠. 그래서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운동. 어떤 운동을 하느냐.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환경 속에 사느냐. 이미 우리 지구 자체가 많이 옛날보다 오염됐기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느냐.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오늘 우리 병원에 제주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오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보호자가, 우리 엄마가 지금 마음이 무너졌어요.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금방 무너진다. 그래서 마음밭을 어떻게 프로세싱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이 뭐라 그랬느냐.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의 원인은 한 번에 확실한 잘못을 한 게 아니다. 매일매일 정말 사소한 잘못들이 축적된 결과가 질병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를 학대해요. 내가 술을 안 끊어서 폐암이 걸렸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라고 하고, 제가 이제 거선요법이라는 식이요법을 우리 병원에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와요. 많이 와서 두 가지 목적으로 와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 나름대로 식이요법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제 인터넷 보고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6개월 1년을 했는데 조금 불안하고 뒷머리 땡기는 거예요. 대학병원 가면 골고루 먹으랬는데 내가 6개월 동안 1년을 풀떼기 못 먹고 이래갖고 되나 막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번 저 병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양반이 분명히 비법이 있을 거야. 쪽집게 과일처럼 갑상선암이세요, 요거 3개를 먹으세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자마자 식단 짜증을 내요.
뭘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랬죠. 제가 그걸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아들이 공부 잘하려면은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 똑같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동시에 노력을 해야 되고,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식재료를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는 것처럼 요거 드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식단의 재료는 식이요법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러이러한 거는 가급적 피하시고, 이러이러한 거는 가급적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양으로, 어떠한 조리 방법으로, 어떠한 레시피로, 어떠한 순서대로 먹느냐는 전체의 식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식이요법이지, 뭐 먹나요? 이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피해야 될 식재료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는 어떤 식재료가 좋으느냐? 1번이 정말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많이 드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산화 능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음식을 통해서 항암 능력을 높이려면 그 성분들이 다 어디 들어있냐면 채소 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채식 위주로 가야 되는데, 채소는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채소는 완전 식품이 아니에요. 불완전 식품이에요. 그래서 일단 칼로리가 너무 낮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채소의 80%는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우리가 소나 말 같은 반추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채소의 80%에 해당하는 식이섬유를 포도당으로 쪼개서 흡수를 못해요, 피로. 그래서 80%는 뱃속에 있다 대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만큼 먹어도 20%는 요만큼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식으로 할 때는 양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러면 양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채소들을 어떤 레시피로 먹어야 되느냐? 샐러드도 먹고, 나물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구워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끓여서 수프로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식이섬유를 빼고 즙으로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재료를 다양한 레시피로 해야지만 그 양을 채울 수 있다. 두 번째는 동물성 식품은 완전 식품이에요. 그래서 칼로리나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한 가지 동물성 음식만 먹어도 일단 문제가 없어요. 칼로리와 영양소는. 근데 이제 몸이 자꾸 산화되고 쓰레기로 바뀌는 거죠. 근데 식물성 음식들, 채소는 불완전 식품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채소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지 않아요. 1년 내내 당근하고 케일만 먹으면 반드시 영양 결핍이 와요. 그렇게 양과 종류를 확보할 자신이 없으면 동물성 음식과 같이 드셔야 돼요. 근데 동물성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암 환자라 그러면 가급적이면,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붉은 고기 있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는 세계 암협회에서 2군 A 발암물질로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항암하면서 구태여 발암식품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그거를 가공했어. 햄, 소세지, 베이컨을 만들어서, 이건 1군 발암물질이에요. 항암하는 분이 1군 발암물질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건강한 식습관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처방하면 안 돼요. 난 당뇨야, 나는 비만이야, 나는 암을 예방하고 싶어, 나는 지금 암 환자인데 지금 항암하고 있어. 이때 다 레시피가 달라야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식이요법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편식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이것저것 다 먹는 것보다 오히려 몸을 해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것은 적절해야 된다. 식이요법도 적절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의 원리가 폭발적인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세포를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간 항암을 한 사람은 활성산소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 환자는 활성산소가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활성산소도 양날의 칼이에요. 우리 몸을 지키는 태초의 면역 물질이 활성산소예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3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H2O2예요. 과산화수소수야. 거품 나는 소독약. 그래서 활성산소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공기 중에 세균이 들어오고, 손에 다 세균이잖아요, 이거. 들어오면 제일 먼저 활성산소들이 나타나가지고 걔들을 소독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 버리면 내 정상세포까지 소독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하도 안 되고 옵티멀 레인지, 적정한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은 잡식동물이에요. 동물성 음식과 식물성 음식 많이 이렇게 먹어서 칼로리와 영양소라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암이 언제부터 전 세계적으로 늘었느냐? 어떤 사람도 그래. 아니 뭐 산업혁명이 되면서 뭐 공기가 나빠지고 막 공장 돌아가고 자동차 굴리면서 뭐, 그게 아니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도시가 형성되고 자동차가 늘고 공장이 굴뚝이 막 생기면서는 암은 안 늘었어요. 호흡기질이 많이 늘었어요.
암은 언제 늘었냐면은 음식이 산업화되면서. 제가 어릴 때는 북한에 가면은 김치 공장이 있대. 된장 공장도 있대.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김치하고 된장, 고추장, 간장을 집에서 담궈야지. 글쎄요, 지금 김치, 된장, 고추장 집에서 담그는 집이 몇 집이나 될 거야. 다 사 먹잖아요. 식품이 산업화된 거예요. 식품이 산업화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음식 재료의 장난을 자꾸 치는 거예요.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식품 첨가물 들어가야 돼. 그래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첨가물이 안 좋다는 건 모든 사람이 동의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초가공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공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공식품이 식물성 재료를 초가공식품을 잘 안 하잖아요. 동물성 음식을 갖고 막 가공을 자꾸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동물성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소를 키울 때 예전처럼 방목을 하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같이 땅이 좁은 데는 닭 같은 경우는 뭐예요? A4 용지 하나만 한데 하나를 키우잖아요. 거기다 또 뭐예요? 빨리 자라라고 성장 호르몬과 병 걸리지 말라고 항생제를 막 투입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성 음식 식재료는 너무나 많이 오염됐어요. 암 환자가 고기를 먹으라, 저도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개잖아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조효소예요. 우리 정상세포나 암세포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이에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벽돌에 대해서는 하루 섭취 공급량을 규정해 놨어요. 60세 이상 노인은 단백질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단백질 먹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점점점 마르기 때문에. 또 뭐냐면 항암하는 암 환자들, 항암을 안 해도 암 환자는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해요. 면역세포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의 원천을 고기에서 갖고 올 거냐 아니면 식물성 재료에서 갖고 올까의 문제예요. 어느 단백질이 제일 좋냐면 식물성 단백질이 가장 양질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식물성 단백질은 양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암 환자들, 특히 항암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먹기까는 일반인보다도 먹느냐 확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단백질 보충을 반드시 동물성 단백질에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항암해갖고 하루에 누룽지 삶은 거 반 공기 정도 먹는 사람한테 이거 암 환자가 채식만 해야지 고기 먹으면 안 돼. 이거는 환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하고 장폐색이 오고 못 먹는 사람은 일단 소화도 문제고 흡수도 문제고 입맛도 없고 못 먹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동물성 음식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붉은 고기 좀 먹지 마라. 붉은 고기는 발암물질이라며. 그럼 뭘 거라느냐? 닭고기나 오리고기 아니면 흰살 생선을 먹으라 그래요. 식이요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내가 왜 살 빼려고, 근육 키우려고, 당뇨 없애려고, 암 치료하려고, 암 예방하려고, 기력 회복하려고, 여기에 따라 다 달라야 돼요.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실전이야. 예를 들어서 막 어디 막 기사 찾아, 논문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한 거는 그게 사실은 논문이 아니고 케이스 레포트야. 한번 잘 보세요. 뭐 몇 퍼센트 막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데 그게 논문이라기보다는 기능학, 보완대처학은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논문이 되려면은 일단 모집단이 많아야 되고 더블 블라인드가 돼야 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 말기 폐암 환자인데 1000명은 이렇게 먹이고 1000명은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야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케이스 레포트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임상에서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말기암 환자분한테는 CT 뭐하러 찍어요? 항암 안 할 것 같으면. 암 환자분이 CT를 찍는 목적은 뭐냐면 재발전이 되는 암 환자들이 2, 3개월마다 대학에서 CT를 찍거든요. 그게 암이 낫나 보려고 찍는 게 아니라 항암 바꿀지 안 바꿀지 결정 내리려고 찍는 거예요. 재발전이 되는 암은 완치가 안 되잖아요. 고혈압, 당뇨 완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 환자가 약 쓰면서 왜 피검사하고 혈압 되는지 아세요? 약을 바꿀지 용량을 늘릴지 줄일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뇨가 다 낫나 보려고 당뇨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항암제를 계속 써야 될지 내성이 와서 더 커가지고 딴 데로 또 전에 가서 약을 바꿀지를 결정하려고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도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항암을 대학에서 배상할 게 없다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내 CT 찍지 말라 그래요. 오늘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위암인데 수술을 못 하셨어요. 이분은 뭐 진단받은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2달 전부터 복소가 차더니 2주 전부터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요. 목이 타잖아.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해요. 그럼 또 보호자가 말래. 암 환자가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이게 설탕이 범벅이고 몸이 차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 저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아이스크림 한 번 먹고 몸이 얼마나 차지고 지금 뭐 막혀가지고 못 먹는데 씹어 오라라 그래가지고 물을 먹으면 물도 위가 찰 시간 되면 3시간마다 토하는 거예요. 안 먹어도 토해. 위 얘기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토해. 근데 이걸 무슨 이 상태에서 무슨 시기를 따지고 하냐고 내가 보호자를 막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몰라서 환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한 3개월 뒤에 췌장암 진단받았어. 췌장 진단받았는데 이분은 참 췌장에 암이 12지장을 찌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음식만 먹으면 출혈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더 찔러가지고 출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항암하고 토하고 못 먹는데 보호자들이, 자식들이 보양식 한 냄비 끓여와. 먹으면 토해야 돼. 우리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직장 폐쇄기 와서 직접 스텐트를 꽂았는데 좋아지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닭발을 5개 먹었대. 밤새도록 토한 거예요. 탈진이 돼갖고 온 거예요. 보호자가 보니까 닭발에 콜라겐이 많아서 뭐 항암하는 사람은 뭐 호중구를 높이고 막 이러니까 막 닭발을 먹고 막 그러는데 먹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먹는 게 치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인은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 특수한 상황이 있는 암 환자들, 특히 아주 체력이 약해진 분, 항암을 오래 한 분들은 시기를 잘못 주장하면은 환자한테 정말 해가 될 수 있어요. 시기는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운동에 대한 얘기. 운동도 기본이잖아. 먹는 문제하고 운동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거선식 부엌이라는 게 있어요. 부엌을 거선요법이라고 하면 싹 다 바꾸라고 돼 있어요. 주방 용기부터 시작해서. 양은 냄비, 제일 나쁜 거죠. 제일 좋은 거는 흙으로 만든 독이라 그러나요? 그거 유리로 만든 용기를 쓰라고 돼 있어요. 물도 다 바꿔야 된다. 당연히 정수해야 되겠죠. 정수도 역삼통합 방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물 속에 있는 염소 성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불소 성분 다 빼야 돼요. 옛날에 입원실이 있을 때는 입원해서 거선요법을 했었는데 그때는 찾아보니까 다행히 서울 수돗물인 아리수에는 불소가 없어요. 두 번째, 염소. 염소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인터넷 보면은 염소 제거기라고 있어요. 그게 요만한 건데 수도꼭지에 탁 끼우면 돼. 값도 얼마 안 해요. 탁 끼우면 거선이 원하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후라이팬 이런 것도 거선식 후라이팬 이래가지고 거의 후라이팬 이런 건 일회용으로 쓰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거선이 강조하는 것이 먹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리고 환경. 그래서 전자파를 다 없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공중에 떠다니는 전자파 굉장히 많거든요. 만만치가 않아요. 피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피하라는 얘기죠. 전자레인지 다 없애라 그러고 뭐 핸드폰, TV 이런 거를 다 없애라고 돼 있어요. 지키기가 정말 힘들죠. 음식도 하루에 12번을 먹게 돼 있어요. 매 시간 만들어서 그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거선 시대만 해도 음식물 저장 용기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장 용기 좋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먹을 걸 다 만들어서 저도 도시락 한번 갖고 왔는데 도시락에 싸서 갖고 가서 스프나 즙은 물처럼 계속 마시면서 일하는 거지. 그리고 도시락은 샐러드 위주의 야채 도시락을 싸오죠. 그렇게 하고 통증 조절도 거선에서는 가능하면은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쓰지 말고 가능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지금 보면 우리 황토팩이에요. 황토팩을 싸서 이렇게 파기하고 카모마일 차를 먹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거선요법에서 커피 간장을 많이 하라 그래요. 커피 간장이 먹는 음식을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커피 간장을 해본 사람은 이 효과를 굉장히 신뢰해요. 원래 커피 간장의 유래가 1차 세계대전 때 부상 군인이 많은데 이제 몰핀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군의관이 자기가 먹던 커피 남은 걸 가지고 간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통증이 좋아지는 거야. 실제로 우리 환자들 중에서도 통증이라든지 메스꺼움이라든지 온몸이 피곤한 거 이런 거 커피 간장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마음 수련, 마음을 치료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미국의 모 유명한 대학병원은 기공과 명상이 모든 환자 치료 프로토콜에 들어가 있어요. 수술하기 전날에는 명상을 다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한 생활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 이런 거를 도입해서 하는 치료가 거선요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에 걸리면 환자들의 심리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당신 암이야. 그러면은 뭔 소리야? 뜬금없이 내가 지금 아프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운동 잘하는데 부인해요. 딴 병원 가. 또 암이야 그러면 온 동네 돌팔이네. 세 번째 병원 가. 암이야 그러면 그런가 보네. 왜 암이지? 난 나름대로 막 채식 위주로 하고 매일 운동도 하고 했는데 왜 그러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화가 나는 거야. 왜 내가? 저렇게 나쁜 놈도 많은데 저렇게 술, 담배 하는 놈 맨날 삼겹살만 구워 먹는 놈도 있는데 왜 나는 암이야?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좀 살아야 돼. 그래갖고 인터넷 찾았고 내가 뭐 간암에 좋은 음식 막 찾아서 막 먹기 시작해.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암이라는 거는 인생에 계획이 없던 거잖아요. 모든 사람의 계획은 지금보다 올라가는 덧셈의 계획을 짜지 뺄셈의 계획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암은 뺄셈도 확 뺄셈이 됐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제로가 되기 힘들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사람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어느 순간에 모든 걸 받아들여요. 내가 20년간 암 환자 보면서 그때 중요한 게 종교의 힘이에요. 내려놓음. 왜냐면 이게 암이라는 게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 나도 대학병원도 암에 대한 무기는 3개밖에 없어요. 수술, 항암, 방사선.
이것도 생긴 지가 1980년대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병원이 전부 암 환자잖아요. 근데 대학병원의 무기가 30개가 아니고 3개밖에 없어.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에 1명.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수술 계속하고 방사선도 계속하고 항암도 계속하고 뭐 이런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수술은 딱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제발 들어가면 수술 못해요. 처음부터 전이 됐으면 수술 못하는 거고, 방사선은 할 수 있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은 방사선 못해요. 효과가 없고.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한 번 하면 그곳은 2번 못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세 번째, 항암. 많은 환자들이 모든 암에 항암제가 다 있는 줄 알아요. 항암제가 확실한 암이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항암제가 아예 효과가 없는 암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정말 노력해야 되지만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내려놓고, 마음이 상하면 몸은 금방 나는 무너진다고 봐요. 마음을 잘 지키고, 그래서 대학병원의 도움을 받고 또 자기가 할 노력을 열심히 해나가면, 결과가 좋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걱정은 별로 안 하고 노력을 열심히 해요. 거슴요법 하잖아요. 하루가 너무 바빠요. 하루가 너무 바빠서 걱정할 틈이 없어. 몸이 빨리빨리 좋아지거든. 암은 천천히 좋아져도 사람들 만나면 너 혈색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안색이 좋아졌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팍팍 떨어지고, 그러니까 신이 나서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뭐냐면 계속 걱정만 해요. 계속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그리고 노력은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아주 결과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동서남북 방향을 잡자. 자기 좌표를 빨리 알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치료에 대한 프로토콜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게 이럴 때 필요한 게 믿음 같아요.